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먼저 유럽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던 존슨 영국 총리가 상태 악화로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소식 파리 양민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는 확진자가 하루 새 5천여 명 늘어 모두 9만 8천 명을 넘었고 영국은 사망자는 사흘 연속 감소했지만 확진자가 3,800명 늘어 총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끝에 병원에 입원했던 존슨 영국 총리는 상태가 악화돼 집중치료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BBC는 존슨 총리가 현재 의식이 있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증상이 악화되면서 의료팀 조언에 따라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총리가 열흘째 자리를 비우면서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의 직무대행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크 효과 논란 속에 이탈리아에선 피해가 심각했던 롬바르디아에 이어 토스카나주도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프랑스도 국립의학 아카데미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아니면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온 프랑스 정부 지침과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Masque en population générale n'est pas recommandé et n'est pas utile. Les Français ne pourront pas acheter de masques dans les pharmacies parce que ce n'est pas nécessaire quand on n'est pas malade.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용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인들 착용이 대중화될 경우 수요 부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에선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신규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는 등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력 대선 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37일 만의 일입니다.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나 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우한으로 불리는 뉴욕에서의 신규 사망자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희망의 불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Possible flattening of the curve is better than the increases that we have seen. 미 보건복지부 브렛 지루와 보건차관보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뉴욕과 뉴저지 등에선 이번 주에 입원자와 사망자가 정점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15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Former Vice President Biden, who called, and we had a really wonderful, warm conversation. It was a very nice conversation.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제안했고 도전을 헤쳐가는 미국민의 정신을 높이 샀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이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경제 충격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울한 경제 예측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7%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4에서 5%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처음 줄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We're starting to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nd hopefully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e'll be very proud of the job we all did. 전문가들은 뉴욕에서 발병이 정점을 찍은 것 같다며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We can get a pretty good snapback, okay? A good snapback. That's my hope.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IMF는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었다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고 있고 이 혼란은 신흥시장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닛 옐런 전 미 연준 의장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최소 마이너스 30% 역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도 13%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예전 경제 대공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고 이른바 셧다운이 풀리면 올 하반기에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본 상황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이 도쿄 등 7개의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제한 등이 포함된 이번 조치는 이르면 오늘 공식 선언돼서 한 달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결국 코로나19 관련 긴급 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직후입니다. 코로나19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주말 직후임에도 확진자는 평소의 5배를 넘겼습니다. 医療現場ではすでに危機的な状況と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政府として緊急事態宣言の準備をすべし。 긴급 사태 대상은 도쿄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오사카와 효고, 후쿠오카 등 7곳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유지됩니다. 이 지역에선 백화점 등 다중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고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 등도 임시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도쿄도는 경증 환자를 수용할 호텔 확보 등 긴급 사태準備에 착수했습니다. また特措法が実施される、東京都が指定される、そのことを想定いたしまして、様々も準備に入っております。 전염병과 관련한 첫 번째 긴급 사태는 이르면 오늘 선포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국내 총생산의 20%에 달하는 108조 엔, 우리 돈 1,200조 원을 긴급 투입할 뜻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긴급 사태에는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통합당 주장에 이어서 민주당도 전 국민 확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전면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자는 건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추경안을 3, 4조 원 정도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업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대표의 발언,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 뒤 기다렸다는 듯 나왔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던 통합당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1인당 50만 원씩 주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응급조치라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안보다 더 많은 약 25조 원이 필요한데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일주일 만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씩을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게 언제 줄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금 형편에 처해 있어요. 민생당은 50만 원을 주되 고소득층에 준 건 돌려받자고 했고 연말 정산되고 왜 사후적으로 고소득자에 한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정의당은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이번 달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위기의 심각성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피해 실태를 조사한 뒤 선별계층의 빠른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할 2차 추경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열릴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방향과 규모, 지급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제 선거운동도 중반전에 접어들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 수도권을 공략하고 미래통합당은 강원으로 향합니다. 각 당에서는 실언이 나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모습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부산 경남에서 8석을 얻었던 민주당. 이번에도 비슷한 성적표가 목표입니다. 낙동강 벨트 바람몰이엔 더불어시민당까지 나섰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은 민주주의를 최종으로 지켰던 상징과 같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꼭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는데 이런 발언으로 비하 논란도 일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서울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종로 2번! 어제 서울 지원 유세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종로로 향했는데 이른바 조국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조국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실언 논란이 계속된 통합당. 3040 세대 비하 논란이 일었는데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당사자는 발언 5시간 만에 사과했고 미래통합당은 김 후보를 엄중 경고 조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강원도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호남으로 향합니다. 민생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유세를,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은 대학생들과 면담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전북 진안에서 충남 금산까지 30km를 달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번 총선의 막판 변수 가운데 하나는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범진보, 범보수 차원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난항인데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돼서 앞으로 이뤄지는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가장 뜨거운 곳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범진보 정당들이 단일화에 실패했을 때는 통합당 후보가, 단일화했을 때는 범진보 후보가 당선돼 왔습니다. 지난해 재보선에선 단일화에도 불과 500여 표 차로 승부가 나 진보 진영으로선 더욱 절실합니다. 민주당 이응석, 정의당 여영국 후보 모두 단일화에 공감한다면서도 방법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적대 세력 청산을 위한 후보 단일화 요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들었어야 했다. 인천 연수 을에서도 정의당은 단일화를 열어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후보 단일화 또는 연합공천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례연합정당 논의 과정의 갈등 등으로 당 차원의 단일화는 어려워졌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통합당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을 받은 후보와 공천 탈락한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대상입니다. 서울 구로울은 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무소속 출마한 강효식 전 당협위원장, 단일화 합의까지 갔다 막판 무산됐습니다. 정권 심판에 나서야 된다. 근데 그것이 큰 목표입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투표일 직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인쇄 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사퇴한 후보의 이름이 용지에 그대로 남게 돼 효과가 반감됩니다. 투표 직전 단일화가 이뤄졌던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15만 표 가까운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됐지만 따뜻한 날씨와 피로감에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아 기자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서울 여의도입니다. 평일인데도 나들이 객이 줄을 잇습니다. 여기가 야외여서 그래도 실내보다는 저희가 이제 불안한 것도 적기도 하고. 주말에는 곳곳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주가 포항 소지도 7%로 나이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보다 많이 보이고. 인구 이동량을 분석해봤더니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4주차에 인구 이동량이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후 조금씩 늘더니 8주차에는 최저점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나들이 객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젊은 층이 모이는 곳인 명동, 강남역, 홍대와 꽃놀이 지역인 여의도, 한강, 남산 주변에서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 직전이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 수도권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교통 자체가 서울, 경기, 인천이 아주 발달돼 있으면서 아주 이제 그 밀접한 네트워킹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환자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 먼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망자는 어제 오전 발표 때보다 5명 늘어난 1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84명인데요. 전날보다 47명 늘어났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50명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다만 최근 몇 주간 추세를 보면 월요일의 확진자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적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말엔 진단검사가 평일보다 적기 때문인데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제2미주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13명이 나왔고요. 서울이 11명, 경기 8명 등으로 수도권은 전체의 43% 정도입니다. 검역 과정에서도 또다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역 과정을 통과한 뒤에 이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적지 않다고요? 네, 어제도 입국한 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검역 과정에서 나온 확진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수도권에서 7명,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1명씩 모두 9명이 확인됐는데요.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들을 모두 더한 해외 유입 사례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등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미국의 확진자 수는 이제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도 2만 명 넘게 늘어난 건데 다만 최근 며칠간에 비해서는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가파르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들 국가 외에 중남미와 동남아 등에선 오히려 최근 들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문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홍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맥주집, 바 등 술집 영업을 14일 동안 금지합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1일 사이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73명 가운데 69명이 술집에서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천자오스 식품위생국장은 술집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시민 건강을 위해 임시로 술집의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新嘅指示咧係由4月3日下午6時咧起生效，為期咧係14天。如果咧係違反要求相關，
만약 홍콩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 80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형에 처하게 됩니다. 홍콩 당국은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조처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진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 지오다구에 있는 한 병원. その後、脈の加減はいかがですか？特に動悸とかは起きてないですか?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진료입니다. 환자는 부정맥이 있는 50대 남성인데요. 한 달에 한 번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아왔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달부터 온라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처럼 온라인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한 달 새 3배로 늘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온라인 진료 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원래 의사를 직접 만나 진료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지만 기존의 주치의로부터 같은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진료 계획이 없어도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そもそも外出しなくてもいい、待たなくてもいいというようなところは、初めての経験だけれども、やってみるとすごくメリットを感じるというふうなコメントはいただきますね。 온라인 진료 보급을 위해서는 과제도 있는데요. 전문가는 온라인 진료의 보험 적용 질환이 한정돼 있어 대상 질환 확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독일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조업계는 소독제 생산을 위한 고농도 알코올 공급에 나섰습니다. 독일 남부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한 양조업체입니다. 과일 증류주로 유명한 이 업체는 최근 설비를 모두 개조해 소독제의 원료가 되는 고농도 알코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Unsere Anlagen noch nie dafür genutzt, den Alkohol so weit zu konzentrieren, dass man Desinfektionsmittel draus machen kann. Es ist das erste Mal, ich meine, uns gibt es jetzt seit 175 Jahren. 라즈베리를 증류하고 또 증류하면서 알코올 도수를 계속 높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알코올은 근처 대학병원의 손 소독제로 만들어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조업계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업계도 3D 프린터를 이용해 마스크 제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다양한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부도시 뮬루즈의 한 장의업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갑자기 증가하자 장의업체들도 밀려드는 장례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고장과 관 등을 준비하고 고인을 화장장과 묘지까지 운구하는 일을 책임지는데요. 최근 밀루주 지역에서는 특히 노년층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평소의 4-5배로 장례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Mais là, la maman va enterrer sa fille de 65 ans sans avoir pu la revoir depuis son hospitalisation. Et à cause de l'épidémie du Covid, elle ne pourra plus la voir. 평소처럼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사무칩니다. 장의업체 관계자들은 고인과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정에 힘겹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Là, on prend une surblouse. Et après, on va prendre un masque et on va prendre une double paire de gants. 감염을 막아줄 보호용품들을 단단히 착용하고 고인들의 영면을 위해 장의업체 관계자들도 묵묵히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용객 수가 김포공항보다 줄어든 인천공항이 공항 기능 일부 축소를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일부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버스 운행을 일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하루 한 팀 태우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야간에도 손님이 없어요. 원래는 1시간이면 나가죠,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뭐 4시간, 5시간. 공항 내부도 적막감만 흐릅니다. 출발 안내 전광판은 취재진이 공항을 찾았던 한 달 전보다 더 휑하게 비었습니다. 5명 왔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가게가 4층부터 지하 1층까지 있는데 문 열어놓고 그냥 시간대보다 가는 거예요. 최근 들어 김포공항보다 이용객 수가 더 적은 기현상이 계속되는 상황. 하루 20만 명 정도였던 이용객은 이제 6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기능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상 운영 단계 1단계에 들어가면 이곳 출국장과 입국장의 기능이 축소되고 또 제 뒤로 보이시는 체크인 카운터의 운영 시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7,000명 이하가 계속 유지되면 터미널 일부를 폐쇄하는 2단계 부분 셧다운도 예상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전세 기등을 타고 귀국하는 승객들이 있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도 불가피하게 셧다운이 아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천공항도 뭐 비상이죠. 현재 180여 개국이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상황. 올해 인천공항의 여객이 지난해 대비 70%나 급감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인입니다. 저는 노 보트, 노 리버티를 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4월 15일 날 귀한 시간 내서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4월 15일 투표하러 갑시다. 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면서 나날이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광주 20도, 대구가 2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높아 더 따뜻하겠습니다. 당분간 쌀쌀한 아침에 한낮에는 햇볕이 따사로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이 바싹 메마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충북과 대구, 부산, 울산은 늦은 오후에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 건조한 상태는 계속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